저희 이제 오늘 53차 마을 학회 입소공도 원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마지막 저는 사회를 맡은 마을연구소 입소공도의 황바람입니다. 마을 공동체 수당이 매년 마을로 주어진다면 하는 제목으로 해서 여기 소제목이 마을 만들기 행정사업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주제로 잡아서 약간 시리즈로 최근 3회를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을 기금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7월 달에 51차에서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이후 마을 환경 관리 체계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고, 9월 달에 52차에서 주민주도 태양광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태양광 쪽도 그렇고 결국은 마을 공동체에서 조금 더 지역의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금을 좀 마련하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당, 마을 공동체 수당이라는 개념을 좀 이제 고민을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발표로 저희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의 부자인 소장님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잡혀 있는데 시간 보셔서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인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 오필수 목사님이 녹화도 해주시니까 유튜브로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저희들 분야에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과연 농촌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희들 의문이 많았고, 이 방식은 아니지 않겠냐, 좀 더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걸 오랫동안 논의를 했지만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런 고민을 담아서 청량군에서 이걸 도입해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 삭감이 되면서 신규 사업을 할 여지가 없어져서 새롭게 도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식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마지막 토론할 때 좀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지, 뭘 보완해야 될지, 이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40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은 알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자료는 나중에 공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청량에서 했던 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방향의 초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지난번에 했던 연구 용역 보고의 최종 보고 자료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제를 보시면 풀뿌리 마을 공동체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여 농촌 재생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자, 이렇게 제가 구제를 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지방선별 대응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시행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의 결과로 정말 농촌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바뀔 것 같다, 희망이 별 보이지 않는다,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차원을 담고 있고, 농촌 마을 공동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들이 단순히 그냥 사업 몇 가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촌 마을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으면 농촌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겠냐. 나머지 사업도 있고 새로운 관계 인구라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하겠지만 주민들이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제안해 본 겁니다. 발표 순서는 주로 청량군 사례, 기초조사했던 자료들, 청량군이 실천했던 선도적인 경험들, 그 기초 위에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런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아마도 이런 활동들의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한데 너무 이런 실천 경험조차 없는 것은 또 아마 이 제도를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보완 장치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량군이 농촌 마을 정책으로는 굉장히 앞선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였습니다. 작은 소액 연구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량군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자면 청량군은 전체 행정이 마을 수가 183개입니다. 인구 규모로 보더라도 청량군이 행정리 수가 수는 적고 대신에 행정리 하나당 마을 규모는 평균으로 봤을 때 90가구 180인 정도. 이게 지난해를 포함해서 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구 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들은 작은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는 행정리 마을 규모가 20가구 이하의 경우도 많이 있는데 청량군은 상대적으로 행정리를 많이 쪼개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리 자체를 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홍성군 인구 10만의 행정리 수가 350개. 그렇게 나누면 행정리 평균 200 몇십 명이 되겠네요. 읍이 워낙 크고 내포 신도시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 행정리 단위로 보자면 청량군이 오히려 한 개 마을 규모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마다 지금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업으로 보자면 농식품부 방침으로 오랫동안 발전해왔던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마을의 역량 수준에 맞게끔 단계별로 지원한다. 작은 마을 사업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하는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를 청량군은 몇 가지 소액 사업을 결합해서 훨씬 더 세련되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마을들을 신규 발굴하면서 역량 단계별로 4단계로 예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5단계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새롭게 진입해오는 마을들이 8개, 9개 정도 인셈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전체 183개 마을로 보자면 1년에 8개, 9개 마을이 들어온다고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 소수의 마을이 신규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1년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그동안 했던 마을 사업과 행정리 대상, 중복 빼고리가 다 계산을 해보면 전체 마을 중에서 180개 중에서 83개 마을이 이 마을 사업을 했던 경험을 가집니다. 이게 절반이 안 되는 45% 정도가 그나마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과연 앞으로 신규 마을 신청하는 데도 많지 않고 11년간 해서 이렇게 절반까지 왔는데 앞으로 11년 가면 다 채울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해볼 기회가 있을까 했을 때 그건 어렵지 않겠냐고 판단이 됩니다. 11년간 전체 절반이 야가 참여하고 읍면별로도 편차가 크고 어떤 면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신청하는데 어떤 면은 굉장히 참여율이 낮고 이 편차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지역 안에서도.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전환책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방식을 계속해가지고는 마을 전체가 뭔가 활성화되는 걸 기대하기 어렵고 몇몇 마을, 준비된 마을만 사업 신청하고 사업비 받고 영향 단계별 이 트랙을 따라 쭉 나가는 가다가 중간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셈입니다. 여기서 3단계까지 올라갔던 마을은 전체 다 합치면 7개밖에 없다고 봅니다. 4단계까지 합쳐도 체험마을로 등록이 15개, 183개 마을 중에서 15개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라고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하드웨어 시설 기반까지 갖추는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10%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 사업으로 주민세 중에서 일부를 주민자치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을 청양군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행정이 마을 단위 사업을 하다가 2021년에 전환하면서 작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정이 마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읍면 정책으로도 활용되긴 하지만 원래 용도로는 좀 더 마을 행정이 마을의 사업 기회를 확장해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만 행정이 사업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기는 그런 행정이 마을 사업으로서 역할이 많이 쇠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뭐 발굴할 것만 이 정도지만 사실 찾아보면 행정위로 지원되는 사업은 훨씬 더 가지수가 많다 봅니다. 가지수가 많지만 부서별로 각각 연결 구조가 약한 가운데 지원 사업들은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민속제, 민속 마을제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민속 제를 지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40만 원씩 87개소를 지원하는 이게 4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 87건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 행정 업무량을 보면 굉장히 큰 업무량이죠. 근데 이런 걸 사실은 이렇게 소액으로 다 쪼개가 부서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 방식은 행정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방식이 아니겠냐 그런 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각으로 쪼개진 보조 사업을 통합해서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마을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외출을 했을 때 복지 같은 경우 복지 분야는 꼬리표를 다는 그런 보조 사업들이 가짓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방식 그대로 간다면 뭐 선거 지날 때마다 신규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잖아요. 그런 걸 우려하면 보조 사업 가짓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동반해서 행정의 업무量늘어나고 주민들이 돈 쓸 때는 꼬리표를 다 보면서 집행해야 되다 보니 이것도 준비된 마을들은 계획서를 내고 정상까지 하겠지만 안 그런 마을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정책적으로 보자면 청양군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준비하면서 행정의 총괄조정으로서 전담과를 센터라고 또 중간조정의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고 민간의 말만족 협의를 구성하고 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청양군이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앞선 시도들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 활동의 성과로 공모사업 선정도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정책 사업이 다 성공하였잖아요. 민선 7기 동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액수만 2,500억이다 이런 소리 할 정도로 공모사업은 다 당선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게 3대 함께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위원, 사업위원, 사람위원 그 정책의 협력 구조들을 계속 설계하고 물론 이게 완벽하게 작동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고 오늘 토론자로 오시는 노승복 센터장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게 이제 민선 8기 넘어오고 이러면 조금씩 또 후퇴한 측면도 있고 오히려 또 확장된 측면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위원만 보면 사업위원도 사업 목록집을 만들고 이렇게 영양장기를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센터 사용법이라고 매년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단위로 이 사업의 목록집을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이미 들어와 있는 사업이 이런 게 있고 올해 시행할 사업이 이런 게 있고 또 앞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다 소개를 합니다. 뭐 그것도 아마 전국으로 보자면 뭐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뭐 성과로 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청량군의 행정위 단위로 어떤 상황인지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조사 자체도 전국에서 최초고 아직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농촌 협약을 준비하면서 행정위 전수조사를 통해서 마을 규약이 있는지 그리고 마을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조직도 회의, 의록 작성, 재산관리대장 이런 부분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을 규약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제정되어서 일정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규약이 없다고 하는 것도 40%쯤 있지만 실제로 마을 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줄 잘 모른다는 거죠. 마을 규약이 있는 정도가 절반, 마을 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50%밖에 안 된다는 나머지는 이비단체로 그냥 누구 개인 통장이나 법인 통장으로 대신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는 이런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여기도 읍면별로 편차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이 전수조사가 없어서 비교는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청량군은 이 정도의 마을 자체의 기본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을 기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을 기금은 관용상제를 마을에서 같이 하면서 마을 기금을 확보하고 쓰고 또 확보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올수록 마을 기금에 새로운 재원이 없다 보니 지금 평균으로 보자면 2천만 원 정도고 가장 많은 곳이 2억 1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70만 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80% 정도 응답을 했으니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걸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말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은 확인하기 통장을 안 보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송전탑이 지나간다든지 가까이 내립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경로는 있죠. 기금 때문에 기금을 별도로 또 관리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곳은 기금이 그나마 있고 계속 쓰고 채울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마을 기금이 있지만 이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보니 이 기금 쓰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쓴다고 약속을 받는 자신이 있는데 이장님이 쓰면 임기 그만둘 때는 채워 넣어라. 채워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다니까 다음에 채울 자신이 없으니 쓰는 것 자체도 주저되는 거죠. 기금 2천만 원 정도를 그냥 보존하는 정도. 소액은 쓸 수 있지만 큰 돈 500만 원, 1000만 원을 쓰면 다음에 채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냥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런 기금이 있으면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또 채워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금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마을 만들기 보조 사업에 계속 도전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마을 기금만 확보가 된다면 굳이 행정 보조 사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활동들은 가능할 텐데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 자체가 어려운 셈입니다. 그래서 작은 보조 사업, 아까 민속 마을제라고 소개했던 그런 마을제 사업도 4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그것도 보조 사업 의존해서 가야 되는 있잖아요. 그런 꼴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 마을 기금 시리즈를 하는 올해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는 것도 마을 기금의 출처, 재원들을 어떻게 좀 더 확장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 중에 이 논의를 지금 하는 셈입니다. 이런저런 성과와 과제를 한번 짚어보면 선도적으로 민간협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세련된 사업 방법도 개발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들도 발굴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청량군도 이 방식을 계속했을 때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어둡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세련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런 문제제기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 속에 유사한 제도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민수당, 그리고 공익직불금, 농촌의 다원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농민들에게 기본 수당을 제공하거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직불금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준비가 된 국가 정책으로 또 지자체 정책으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계산을 해보면 한 마을당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아마 이게 마을 규모가 크니까 이 정도일 때는 좀 작더라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매년 마을로 행정 예산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셈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이제 그 가구수와 농업 경영체를 비교를 해보면 A분의 B로 나눠보면 대체로 60%에서 70% 엄밀히 따지면 비교를 해보면 60~70% 정도는 농민수당과 직불금을 받는 걸로, 반대로 말하면 30~40%의 마을 주민들은 이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나쁘게 말하면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마을 대청소를 했는데 농민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그걸 정비 서류로 행정에 제출하고 그 돈은 대가로 받는 셈인데, 일반 주민들은 참여해도 돌아오는 게 없는데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있고 안 찍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마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직불금 농민수당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도 가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도 큰 무리 없이 그냥 갑니다만은,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을 내에서 농민수당과 직불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불만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어 없어졌는데, 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이 방식을 일본 제도를 모방해서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 이행 조건의 하나로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공동체 세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답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한다. 세 번째는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환 실천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마을 공동기금을 직불금의 30%, 나중에 20%를 공동기금으로 내고 그걸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초기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광역별로, 지자체별로 성격이 달라서 제주도와 강원도에서는 이 직불금의 공동기금을 잘 활용했지만, 일반 지역은 그냥 나눠가지고 한 것처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수당 그리고 공익직불금이 원래 취지대로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는데 실제로 기여하고 있느냐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봤을 때 소득 보전에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마을에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여건들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러면서 이 제도에서 조건분리적 직불제에서 배울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건분리적 직불제를 개선하자고 하는 있잖아요. 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직불제를 개선하면서 이게 제도 같은 경우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었는데, 그런 재원이 사라지니 이 직불금 중에 일부를 선택해 공익직불금을 도입할 때 마을 공동기금으로 일부는 분명히
낼 수 있도록 하자. 이 법률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국회 법안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올라와 있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논의도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농민에게 수당 방식이 아니라 소득 형태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게 내용도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대가성 지불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자원적 가치를 지키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진짜 조건 없이 소득 보전 형태로 무조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논의가 있지만 어느 것이나 다 개인을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게 이제 경기도에서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역식 실험의 일환으로 한 시범사업이 하나 있고 또 농촌 기본소득 이거는 이제 농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는 운동이고 전국적으로 시군본부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박준혁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농산촌 계획 대행진할 때 나왔던 제안이긴 한데 농산촌 주민수당을 주자는 운동도 있습니다. 주민수당과 기본소득의 차이는 기본소득은 조건을 준다는 측면이고 주민수당은 농산촌 환경과 공동체를 지키고 활성화시킨다는 그 대가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수당이라는 표현을 예정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안에는 농촌 주민수당으로 받은 돈 액수의 일부를 10%가 되는지 20%가 되는지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내자는 주장이 나중에 보완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인에게 준다고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연 농촌 특성에 맞는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 있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면서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제도 설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세 번째 안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 수당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할 수는 있지만 이걸 기준 삼기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농산촌 주민수당을 설계할 때 기존에 우리가 농촌에 지원되는 다양한 보조 사업을 대부분 다 일몰시키면 이게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보조 사업도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보조 사업을 어디까지 일몰시킬 거냐 하는 문제도 맞물리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수당을 한꺼번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충남도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충남도의 말만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물론 이게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패러다임, 농촌 말만들기 정책, 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네 가지를 바꿉시다. 그중에 네 번째로 예산의 지원 방식을 바꿉시다. 그 일환으로 핵심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그 당시에 마을 공동체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정리에 이걸 지원해 봅시다. 이걸 시범사업 도입해서 본사업을 확대해 가자고 주장을 하고 반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행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충남도 입장은 그랬던 거죠. 그런 가운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오늘 와 계신 권영재 회장님 포함해서 말만들 협의회가 정책 협약 형태로 양 후보와 협약을 맺고 10가지 협약사항 중에 첫 번째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금을 설치한다. 그 도지사 후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기상조다.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읽고 검토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주 계획 대행진할 때도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안에 마을 단위로 10% 정도를 기금으로 내놓는 이런 안도 담긴 적이 있습니다. 이 논의를 계속 확산시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리고 선영경 박사님 같은 분도 기존의 말 만들기 사업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의미로 마을 단위, 읍면 단위를 동시에 기본 예산처럼 지원하자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고 운동 차원에서 계속 제안이 되었지만 아직 충분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량군이 했던 경험과 외부의 정책 흐름들,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기존의 공모 방식, 보조 사업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 한계도 명확하다. 예를 들어 공모 방식으로 하면 특정한 마을 중심, 준비된 마을에 지원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초고령화 상황에서 신청 자체를 꺼리는 그런 마을들은 공모 방식으로는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 특히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정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보조 사업 방식이 여전히 타당하냐.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자체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는 건데 이걸 보조금으로 계속 집행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을 공동체 내부의 기본과 기초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생활 서비스의 공동체적인 해결. 이게 상부상조하면서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포괄보조 형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로는 수당 직불금 이런 것은 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방식이다. 개인이 아니라 마을로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저희들 여쭤봤을 때 농민수당 공익직불금으로 받은 돈을 마을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를 통해 10% 하루도 5%라도 마을 기금을 내놓는 것을 마을 꺼내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너무 어렵다. 너무 마을 내 이장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런 말 꺼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우리 마을 농촌 마을의 지금 정서상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 제도 설계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범 사업을 도입해 봅시다. 또 제안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접근을 하되 준비된 마을, 기존의 공모 방식의 보조 사업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일정하게 준비된 마을에 대해서는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에 따라서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마을은 계속 이 기존 방식을 일정 정도 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되 새롭게 진입하는 마을들이 훨씬 더 많게 하려고 하면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방식이 있어야 이런저런 일상적인 활동을 실천하다가 더 필요하면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에 이 트랙을 타는 있잖아요. 그런 경로를 열어주면 되지 않겠냐. 거기에 제도적 준비까지 보완하면 농촌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타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 한 마리를 극복하고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을 결합합시다. 이게 새로운 방향성 중의 하나로 제안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이라는 제도가 조금은 더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을 도입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원칙적으로 이런 5가지 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행정과 민간이 협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자. 협약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 공모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년 정액적으로 액수를 정하고 협약을 기간 동안은 반복적으로 지원합니다. 협약 기간을 갱신하게 되면 액수를 정해가든지 방식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정사는 없애거나 아주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범사업으로 이게 지자체 전체를 동시에 시행한다기보다는 특정한 읍면 한두 개, 세 개를 정하고 그 면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확장을 합시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혁신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시다. 기존의 보도사업에 꼬리표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새로운 전환이 생기지 않으니 좀 더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사회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여기 과정에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쟁점을 청량으로 해서 행정, 민간 쪽에 토론하면서 쟁점 토론을 쭉 했습니다. 그 쟁점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상 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 제도를 적용할 대상 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여기도 세부 쟁점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행정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마을, 준비된 마을을 줘야 된다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하면 기존의 공모사업하고 별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마을, 평범한 마을, 준비되지 않았고 굉장히 한계 상황에 처한 마을조차도 무조건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건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사업계획 제출하지 않고도 해야 되는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지원합시다. 그리고 군 전체에서 대상마을 뽑아서 한다기보다도 특정한 면을 정해서 그 면 전체 20개, 30개 있는 마을이 동시에 시작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장 차이가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읍면만 하면 나머지 읍면하고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려고 하면 전체 읍면 동시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동시에 시작할 만큼의 준비,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특정한 면부터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하면 쟁점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검토를 했을 때 결국 준비된 먼저 평가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1개에서 3개 정도 면 정도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이 선정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절차적인 공정성을 통해서 정리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갈등은 예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1개에서 3개 면에서 시작하지만 2년차, 3년차 늦게 시작하면 또 늦게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할 거냐의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대안이 준비된 읍면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쟁점 두 번째,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절하냐, 어떻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 가지고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자는 주장이 있고 차등 지원하려고 하면 인구수의 경계를 어떻게 끊을 거냐부터 이게 주민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주민등록상으로 하게 되면 위장적입도 있고 또 주민등록만 있지 실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마을 규모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원하자 이 주장도 있습니다. 이 어느 방식이 타당하냐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리고 액수가 300만 원 지원하자, 3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1000만 원 지원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1000만 원 정도 돼야 좀 돈을 쓸만하지 3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현금으로 지원할 거냐, 지역마다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할 거냐, 어느
지원 방식이 맞느냐 이런 토론을 쭉 했는데 먼저 토론해 봤을 때 1안 2안으로 정리했는데 결국 2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제안했습니다. 액수는 적게 그리고 차등을 두지 않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상품권으로 지원한 지역사람 상품권을 쓰게 되면 카드로 발급도 되고 카드를 하게 되면 유흥업소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미 그 자체로 검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 활동비를 지원할 때는 이게 카드로 이체도 가능하고 선물 전달하기 이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과 근동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보다 상품권을 지원하면 지역 경제 순환이라고 하는 훨씬 더 또 다른 목적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션 장단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수당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거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전제 조건을 어디까지 요구할 거냐. 그래서 행정이 마을은 적어도 이 돈을 받았을 때 마을 규약도 있어야 되고 마을 회의 이름의 통장도 있어야 되지 뭐 이장 통장을 입금할 수도 하도 안 되고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쓸 건지 회계목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마을 회 규약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민조직이라든지 운영위원회 뭐 회의가 어떻게 잘 작동되는지 회의로 기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지만 앞에 두 가지만 적어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읍면 단위로 지정한다 보면 읍면에도 전제 조건으로 읍면 발전계획 내지는 주민총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면서 주민들 전체가 이 제도를 이해할 만큼의 논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읍면 행정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업무 담당자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제도 조건, 이게 의무사항을 최대한 강조할 거냐, 아니면 의무사항을 최소한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중시할 거냐. 행정 입장에서는 이란을 선호하는 것, 안전한 예방장치를 많이 생각하는 거고, 저희 같은 입장은 사회혁신 실험 차원에서 최소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강조합시다. 1번, 2번만 하는 것도 간단한 숙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을 선택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안이 바람직하다고 받습니다. 4번 쟁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거냐, 정산을 어디까지 요구할 거냐, 이것도 쟁점이었습니다. 사용처는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이걸 최대한 개방하자, 아니면 꼭 쓸 수 있는 분야를 딱 정해주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산도 보조사업처럼 정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주민들 뭘 믿고 주느냐, 이 행정 입장은 최대한 하여튼 정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정산 없이 주민총회, 마을 내부에도 회계보고, 특히 마을 기금으로 들어온 돈은 반드시 회계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마을 내에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다 있다. 회계보고를 하니 회계보고 했던 그 자료, 통장 지출 내역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카드 사용 내용만 있으면 충분히 확인된다. 뭐 정산서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서류 작업도 컴퓨터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자. 결국 이제 쟁점을 정리를 해보니 이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수당, 공익직불금처럼 기타 보상금이라는 예산감을 편성할 것인지 두 가지 쟁점하고 동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기타 보상금 방식으로 갑시다. 예를 들어 농민수당, 공익직불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산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무상 3대 조건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행정은 계속 보조사업이 필요하다, 보조사업 방식이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 보조사업으로 출발하되 단계적으로 기타 보상금을 적극 검토합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용처 예시는 이런 정도 예시만 들고 이걸
쓸 수 없는 분야 몇 개만 명시하고는 최대한 열어주자 방식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은 이렇게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읍면의 권한을 어느 정도 넘기려고 하면 기타 보상금 방식은 읍면 재배정 사업이 되지만 보조금 사업은 읍면을 재배정이 될 수 없다.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군 차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읍면으로 권한을 좀 넘기는 그래서 기타 보상금 방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사업 성격 자체가 이게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지키는 활동인 거지 보조금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강조한 셈입니다. 다섯 번째 점은 역할 분담 관련해서 시군 지자체의 역할, 읍면 행정의 역할, 그리고 마을의 역할들이 있고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역할이 있고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관단체가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핵심적으로 토론해보니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참여를 넣을 거냐 할 거냐고 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는 포함하는 게 맞다. 특히 청양군은 전체 10개 읍면이 다 주민자치회를 전환했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있고 이 사업이 역량 강화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주민자치 역할들을 일정하게 부여하되 최종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이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해당 면에 전체 모든 마을 사업들이 하고 있으니 그 마을의 경험들이 읍면 정책, 주민자치회 활동과 마을 발전계획, 읍면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주민자치회를 협약의 당사자를 포함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 역할을 제시해봤습니다. 그 사업 명칭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있습니다. 수당이냐, 기금이냐, 또 기본 예산이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수당이란 개념으로 보자면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대신에 장점은 정산이 필요 없다는 장점. 그래서 수당이라는 표현들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라는 하는 게 개념적으로 대가성 지원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니까 대가성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다만 마을이라고 하는 게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여전히 사례가 없다 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금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마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가진 기금이란 요것도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행정이 마을 기금을 돈을 대준다고 하는 말이 되니 이것도 용어상이 정확한 거 아니냐. 기본 예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 기본이란 요 용어 자체가 특정 정치인의 또 슬로건하고 맞물리니 이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수당이란 말이 가장 저희들한테 맞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당, 줄여서 농촌 마을 수당 이런 개념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보조 사업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용어는 청양군에서는 타협책으로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청양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보자면 첫 번째가 마을 기금이란 전체 제대로 보자면 마을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열어주면서 그 중에 일환으로 행정사업비가 마을 기금으로 들어오는 있잖아요. 마을에 기금에 들어오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제도 설계 1번부터 3번, 4번 다양한 재원들을 검토할 수 있고 오늘이 저희 세 번째 마을 기금 시리즈인데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농업을 통해서 기금을 형성하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길게 보면 공익축불금 선택형을 새로 도입할 때 몇 퍼센트 이상은 마을기금으로 내도록 이런 방식도 제도 설계안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마을기금의 신규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확보하기가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만들기 보조금 사업의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마을 기금 형태로 지원해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책 방향보다는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을 기rav하는 그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기 단위로 수단 방식으로 일정한 액션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역량이 있는 마을들은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드웨어 사업까지 갖추어가는 그런 경로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경로상에 사업 기회는 폭넓게 제공하고 행정의 여러 부서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폭넓게 제공하고 읍면 단위로는 중단기 계획도 수립하면서 전체 마을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설계해보자. 그래서 읍면 단위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모형 보조사업, 말만드기 행정 보조사업의 한계들을 이런 보조사업들을 이렇게 극복해 봅시다.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이런 정도 틀에서 제안을 드렸고 마을 풀뿌리 기초사업, 기초를 강화하는,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기초사업이다. 풀뿌리 사업이다.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 신규 사업을 제안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름 자체는 새롭게 공모를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보조사업 출발하고 준비된 한계별에서 출발합시다. 신청 자격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1번, 2번 정도만 갖추면 되도록 심사 방식은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갈등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시행 방식은 사자 협약으로 갑시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기간을 3년으로 적어도 민선 8기 동안 민선 9기는 그 다음 연도이기 때문에 민선 8기에 3년 동안 내년부터 3년간 연속을 해보고 중간 평가를 통해서 민선 9기에는 좀 확장되는 형태로 가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회 분야는 지원 가능한 분야별 예시를 최대한 많이 예시를 들어드리고 시범사업을 해보면 더 많은 시범 사례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용 불가 분야는 이런 정도로 예시라는 걸로 유용업소 사용, 주민 개개인에게 배분해주는 것, 이장 활동비에 보조를 해주는 이런 정도는 못하게끔 그리고 마을 회관에 공과금 내는 것, 보조사업을 전부 다 특정인에게 뭔가 장비를 자재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마을 기금으로 계속 쌓아두는 것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에 사용하는 것 이 정도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더 발전된다면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몇 년간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것 아니면 이웃 마을과 합쳐가지고 쓰는 것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성과, 기대 효과 이런 측면에서는 쌓아두지 않는 걸로 그렇게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정을 협약을 맺고 협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폐수 조치하고 적절한 페널티를 그 해당 마을은 부과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분야 내실에 보면 대체로 다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공동체 활동, 큰 돈이 풀려 없는 소소한 활동. 원래는 자원봉사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회비를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하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다 보면 이런 역량들이 쌓이면 눈이 뜨이면 기존의 역량 단계를 지원 체계에 진입하면 다른 더 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전히 이미 열려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원합시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상품카드로 하고 정산 보고는 상품카드 지출 내역 복사본과 마을총회 회계보고 정도 예산 과목은 민간
보조금이 사업 보조로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보조가 아니라 보조금을 해도 여러 가지 집행 방식, 정상 방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속해 있는 재단의 출연금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엄면 재배정으로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순체계를 구축하고 합시다. 그래서 예산을 해보면, 문제를 보면 그렇게 전체 모든 마을 183개 마을이 동시에 시행된다고 한다면 300만 원 기준하면 6억 정도 예산입니다. 연간 6억 예산이면 모든 행정이 마을에 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충남형 말 만들기에 5억 예산 같은 거 하나를 일몰시키면 가능한 예산. 지방 이양된 말 만들기 사업에 뭐 5억 정도 사업을 하나 일몰시키면 가능한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사업 하나 일몰시키면 모든 행정이 적용한다고 보면 그 큰 액수는 아니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350개 마을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면 연간 10억이 소요되는 정도입니다. 보령시도 아마 300만 원 하면 10억 정도 작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말 만들기 지방 이양된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지방 소멸대응기금에서도 좀 사역신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시도들을 해봐야 농촌 재생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연도상에 2026년 6월을 적었던 이유는 그때 지방선거가 있으니 내년, 내후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훨씬 더 과감한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판단됩니다. 쟁점은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하실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도 많고, 뭐 핵심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농촌의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리고 활동가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느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의지에 달려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쟁점 토론은 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0분 생각했는데 결국 1시간 가까이 발표해봤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 별로 고맙습니다.